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디센티스 중도 사퇴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네, 조금 전에 그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번 그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에서는 2위를 하긴 했는데 헤일리를 아주 어렵게 제쳤죠.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디센티스가 그 아이오와에 상당히 올인했는데 그 성과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하고 헤일리 양강 구도가 됐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뭐 지지 선언 같은 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네. 그 다수 유권자가 트럼프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가 낫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센티스가 지금 사퇴를 하고 네. 외신들 분석은 보니까 네. 아이오와하고 그 다음에 뉴햄프셔 네. 경선을 이기고는 그 후보가 되지 않은 케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헤일리가 지금 뭐 굉장히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그 AFP는 그렇게 봤네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뉴햄프셔에서 이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그야말로 바이든과의 리턴 매치가 훨씬 더 가시화 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네. 디센티스가 중도 사퇴를 하면서 또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고 이게 다음번 뉴햄프셔인가요? 여기에서도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이게 헤일리한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관심들이 이제 집중이 되는데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현지 시간으로 지금 금요일 밤에 그 뉴햄프셔 유세하면서 네. 또 좀 말 실수를 했습니다. 헤일리하고 그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을 좀 여러 차례 혼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의사당 관련해서 뭐 그 자기가 병력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펠로시가 싫어했다, 거절했다라고 뭐 말도 하기 싫어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헤일리하고 헤일리가요. 그래서 그때 펠로시를 얘기를 하니까 자꾸 헤일리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헤일리가 유세하면서 봐라 이미 80대가 넘는 대통령에다가 또 취임하면은 80이 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을 뽑고 이런 두 사람 간에 그 대선을 치르는 걸 미국 사람들이 원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워싱턴 DC에 있지도 않았고 공직도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고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좀 헷갈려서. 네.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언급을 하니까 이걸 또 헤일리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그렇군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다보스 포럼이 폐막을 했죠.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자 무역 후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화두였는데 뭐 요란하게 논의는 됐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연설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후 붕괴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각국은 계속 탄소 배출을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개탄을 했고요. 네.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화석 연료 보조금을 기후 위기 대응 쪽에 쓰자고 호소를 했고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도 민간 투자를 통해서 탄소화를 제안했지만 뭐 모두 공연불이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특히 그 주요 배출국이 이제 미국, 유럽 연합, 중국 같은 데가 이제 서로의 그 녹색 산업 진흥책을 막 가지고 또 시비를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타협책을 찾기보다는 계속 서로를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을 했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는 전쟁,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주로 좀 논의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 총장도 지금 홍해 네. 그 무역 공격 때문에 지금 사실 물류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래서 지금 올해 무역 성장도 전망치를 좀 더 낮춰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 리창 중국 총리, 중국이 이번에 대규모 그 대표단을 보냈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겨우시 경제 정책을 강화하고 뭐 공급망 안정화에 든 노력할 테니까 서로 협력하자고 했는데 외신들 분석은 역시 울림 없는 아우성에 그쳤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울림 없는 아우성이다. 네. 이런 가운데 AI가 더욱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AI 발전을 유익하게 이끌되 이제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 지적들이 많았고 특히 그 오픈 AI 그 챗 GPT만 개발한 CEO인 그 샘 올트먼이 네.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AI 기술력의 일정 부분이 신비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도 말고 또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자 하면서 지금 이제 AI가 다음 단계 이른바 인간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AGI 상용화가 이제 될 텐데 이렇게 네. 되면은 인류가 더 많은 리스크라든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웨 씨는 이 AI가 부상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AI를 둘러싼 뭐 찬반 담론 같은 게 구체적으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논의 거리가 제공됐다는 것은 좀 그런 나름 그 어떤 의미가 있다는 지적을 네. 했습니다. 반면에 포럼이 이것 때문에 그런지 특히 이제 지정학적 문제가 이번에 특히 부상이 됐죠.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의제인데 제대로 논의도 부각도 되지 못했다. 올해 그 다보스 포럼 주제가 신뢰 재구책인데 네. 그거하고는 좀 딴판으로 갔다.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AI보다 기후 변화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또 꼽았다고요? 그동안에도 그 다보스 포럼 앞두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리스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해가지고 네. 보고서를 매년 내는데 외신들이 일부 보도를 했는데 이게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66% 이제 한 34개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이제 당신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 복수로 선택을 하게 했더니 66%가 극한 날씨 역시 기후 위기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사회정치적 대립 문제라든가 뭐 생계비 위기, 사이버 불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특히 그 정세 분석을 단기 분석, 장기 분석 이런 식으로 봤는데 단기에서 장기로 옮겨갈수록 더 비관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완연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장기로 볼 때가 더 좀 안 좋을 것 같다. 네. 66%면은 거의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34가지 리스크를 이제 국가별로 네. 이렇게 물어본 것도 그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이건 좀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한 11,000명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한국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그 리스크로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하고 가계 부채, 자산 거품 붕괴 그리고 노동력 부족 이렇게 순으로 이어진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하고 그렇습니다. 좀 일치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침체와 가계부채.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첫 우주인 등 4명 이 미국 주도 국제 우주 정거장에 합류했다.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최근에 나사가 그동안에 나사가 모든 그 항공 우주 그 프로그램을 주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나사가 좀 발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네. 민간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X도 있지만 특히 또 다른 미국 우주 항공업체 엑시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그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가지고 이제 우주인 4명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합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튀르키예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나사가 이런 식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좀 민간 기업을 대폭 참여를 시켜서 자기들이 좀 자금 부담도 줄이면서 민간 기술력도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욱 더 이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 활동을 같이 하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4명이 이미 이제 그 ISS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은 7명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다음 달 3일 지구로 귀환을 한다 하는데 이 한 사람당 얼마나 들었을까 가는데 궁금한 발표는 안 하는데 아. 앞서서 이제 이 엑시엄이라는 회사가 네. 앞서서 밝힌 걸 보면은 한 좌석에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36억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여기 지금 이제 처음으로 자기네 우주인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일간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을 하는 그렇죠. 거죠. 각자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주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주 5강이라고 부릅니까? 몰랐네요. 5강입니까? 앞다퉈 달나라 행이다. 그렇죠. 네. 이제 달에 간 순서대로 네. 해가지고 해서 이제 달이 일본이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달에 이제 처음으로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옛소련, 중국, 인도 다음으로 이제 5번째로 달 착륙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2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긴 갔는데 이게 내려가지고 이 태양전지가 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제 지금 배터리가 지금 잘못하면 이제 곧 방전이 될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이걸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네. 완전한 성공은 아니고 그렇군요. 달 착륙에 시도를 했는데 성공을 못했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이건 뭐 네. 일본도 그렇고 또 미국도 첫 민간 무인 달 착륙선 이 페레그린이 지금 달 표면에 이제 궤도에 가서 있는데 여기도 또 무슨 뭐 그 배전 계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다음 달 23일쯤 달 앞면에 북풍의 바다에 착륙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달의 그 유인 탐사 이제 우주인들을 보내는 그 계획이 1년씩 연기가 됐습니다. 미국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도 미국은 지금 다음 달에도 또 민간 업체가 달 탐사선을 또 발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우주라는 게 너무나 신비하고 달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가 열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달에 이렇게 또 다시 네. 관심을 갖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달에 또 엄청난 그 자원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달에 물이 있는 게 뭐 지금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제 그거 확인되면은 이제 달에서 산소도 뽑고 뭐 물도 뽑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이제 훨씬 더 쉽게 심우주 탐사가 가능한 겁니다. 화성이라든가 태양계 외 이제 탐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달 착륙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달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러시아도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네. 러시아 뭐 중국 계속 도전합니다. 인도도 네. 지금 한 차례인가 실패한 다음에 인도는 그 벌써 작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그 달 남극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면은 2040년까지 달에 자기들 우주인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달의 남극이요. 그렇죠. 아, 러시아는 조금 망신을 했습니다. 그 47년 만에 처음으로 달 탐사, 무인 탐사선을 보냈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인도보다 먼저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이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 화제가 서로 됐었죠. 경쟁을 네, 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했죠. 네. 중국은 지금 뭐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계속 달 샘플도 채취하고 뭐 착륙도 시키고 또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도 2019년에 착륙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면은 2030년 정도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밖에 달 얘기 조금 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가운데 네. 지금 뭐 우리도 그랬지만 이란도 지금 자체 제작한 위성을 궤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란도요. 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이건 미국 계속 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유엔 제재가 작년 10월에 기한이 만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란 위성 발사를 지금 혁명 수비대가 주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이란의 또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연계돼 가지고선 지금 미국이 계속 시비를 합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도전. 여기에는 뭐 여러 목적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유럽연합에서 무기 자급 강화 목소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막 바로 끊어볼 거란 그런 그 좀 불안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그 연말까지 그 탄약 생산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 그래서 연말께는 한 140만 발 이상 뭐 포탄을 생산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즉각 우크라이나에 우선적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지금 뭐 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지원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된다는 그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유럽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또 얘기도 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도 자기네 그 프랑스 방산 생산량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안락했던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그 높은 프랑스 무기가 고품질이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걸 좀 업그레이드하고 방산 능력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독일은요? 독일 그 정치인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트럼프가 복귀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테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 도움 없이도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독일이 무기 생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반도체 얘기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첨단 반도체 경제정책 승부를 걸었다. 이런 보도가 현재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네. 지금 뭐 바이든이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그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특히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백악관이 첨단 반도체 부분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 보고 그 자기네 반도체 산업 부양을 위해서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근 70조 원 정도 규모 보조금을 마련을 했는데 이걸 이제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그리고 여기 따라서 보도합니까? 이제 상무부가 지원해서 이른바 그 국가 반도체 기술 진흥센터 이게 이제 넷캐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설치를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뭐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더 높이겠다는 그 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반도체 기술 진흥센터 넷캐스트 여기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될까요? 이 얘기가 좀 자주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미국 반도체 제조 설비 업체 그 시놉시스라는데 거기 최고 보안 책임자를 CEO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달 1일 공식 취임한다고 합니다. 네. 그 러먼드 미국 상부장관 얘기가 이런 그 넷캐스트가 앞으로 강력한 반도체 R&D 생태계 구축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과학기술 초강대국이 되고 경제 안보를 계속 향상하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경제의 심장부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미국이 강화하고 주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그 1987년에 일본 반도체가 그때 막 뜨니까 이걸 또 좀 견제를 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의 민관 공동 컨소시엄 세마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견제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특히 중국 견제에 초점을 더 맞출 것 같다는 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좀 더 해보면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샘 올트먼 AI 칩 생산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이. 네. 그 특히 이제 그 챗GPT 이제 그 다음 세대 이제 내놓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자면 이제 고품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백악관이 계속 견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중국 시장의 미래를 못 버리고 좀 그런 미국의 규제를 피하는 어떤 저사양 반도체를 만들고 하니까 이제 백악관도 상당히 지금 못마땅해 하는데 샘 올트먼도 엔비디아에 지금 계속 의존을 하는 게 좀 불안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자본하고 대만 TSMC 네.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그 동생이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또 그 이 G42라고 그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AI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 회사 소유주고 회장이고 또 아부다비 뭐 국부펀드도 이 사람이 운영하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좀 자금을 좀 대라. 뭐 액수가 엄청나니까요. 네. 그런 것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자금 조달 규모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뭐 거의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쟁하는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뭐 최소한 몇십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거다 하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입니다. TSMC하고도 협의 중이라는 얘기 있고요. TSMC의 그 라인이 필요한 거죠. 네.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무슨 뭐 어떻게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픈 AI가 최대 구매처가 될 건 틀림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래서 백악관의 어떤 입김도 좀 여기 있었던 건지 샘 올트만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과 글쎄요. 계획인 건지. 뭐 백악관에 네. 뭐 입식임이 있으면 저는 백악관이 지금 엔비디아를 조금 좀 못마땅해 하는 입장인데 이 사람도 아마 엔비디아에 계속 의존만 올인하는 거는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지금 올트만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진 AI 사진입니다. 이 얘기는 뭐 계속해서 했었는데 사실 AI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은 좀 어설픈 게 아직은 있었는데 지금 있었는데 뉴욕 타임스 점점, 네. 보도를 보면요,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덜해졌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실제 사람을 찍은 사진보다 AI가 만든 사진을 사람들이 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AI가 만든 사진을 사람들이 실제 사진으로 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 90% 이상 실험을 해보니까 백인 얼굴 사진을 가지고 이제 AI를 학습을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그 실험 참가자의 90% 이상이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본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다. 그동안에는 AI가 학습을 해서 해도 뭔가 뭐 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거 AI가 만든 거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느꼈는데 네. 이제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는 고사하고 AI가 만든 거를 아 이게 진짜야 그렇게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래가지고 전부 틀렸는데도 그걸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이번 실험을 주도한 사람이 물론 백인을 가지고 해서 어떤 한계가 있긴 한데 과도한 이렇게 실험 참가자들이 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자신감을 갖는데 경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가짜 정보에 사람들이 더욱더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큰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실험이 백인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인 사진.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덜한데 한 걱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기술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딥페이크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가짜 뉴스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고 선거에도 이 AI의 어떤 딥페이크 기술 이게 악용될까봐 상당히 세계가 좀 긴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기술 발전이 이렇게 빠르면 좀 부작용이 크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이 함께 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